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5명의 전문가가 투자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MAG의 세계를 나누는 피자는 미국 기술 산업에 힘을 실어줍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5명의 전문가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각 전문가가 공유한 투자 전략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째, 그렉 림만 금리에 베팅하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그렉 림만입니다. 영화 빅쇼트에서 묘사된 트레이더로도 유명한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베팅해 큰 돈을 벌었던 인물입니다. 현재 그는 LIBREMAX 캐퍼털이라는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리가 상승할 경우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림만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리가 갑작스럽게 상승할 위험에 대비해 해지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빠르게 올렸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며 여전히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미나 파체코 나제미.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두 번째는 미나 파체코 나제미입니다. 그녀는 투자자들에게 데이터 센터, 지열 에너지, 산업용 배터리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관세와 이민 규제가 물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러한 자산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AI,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전력과 대역폭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러한 신경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팀 슈미트 방어적인 투자 접근. 세 번째로는 팀 슈미트,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그는 변동금리 부채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이 금리 상승에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권장합니다. 슈미트는 특히 신디케이트 은행 대출이나 사모펀드 같은 변동금리에 민감한 투자 대신 고정금리 채권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줄이고 더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한 전략입니다. 넷째, 윌 스미스 국제채권 투자. 네 번째는 윌 스미스, ALLINCBRNSTIN의 고수익 채권 매니저입니다. 그는 고수익 채권이 최근 너무 많이 상승해 금리가 다시 오를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보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은 유럽과 신흥시장의 기업 채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단기 채권의 투자의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섯째, 소날대사의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전망.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소날대사의 프랭클린 템플턴의 채권 부문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관세 인상, 군사 확장 등이 국가 부채를 크게 늘릴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사인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 예상보다 덜 엄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채권이 주식과 같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현금 대신 고정 수입을 제공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5명의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방어적인 접근을 중시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기술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비자 프로그램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 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주요 논점들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째, H-1B 비자란 무엇인가요?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엔지니어, 컴퓨터 과학자 같은 기술 직종에서 주로 사용되며 특히 아마존, 구글, 테슬라 같은 대형 기업들이 이 비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90년에 의회에서 도입되어 매년 8만 5천 개의 신규 비자만 발급됩니다. 신청자는 많지만 복권 시스템을 통해 누가 비자를 받을지 결정되죠. 이 비자를 받은 근로자는 미국에서 경력을 쌓으며 결국 그린카드를 신청할 자격도 얻게 됩니다. 둘째, 논란의 중심 H-1B 비자의 장점과 비판. H-1B 비자는 기술 인력이 부족한 미국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노동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문 기술 분야의 실업자 수보다 일자리 수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ST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는 인재 부족 현상이 심각하죠. 하지만 비판도 있습니다. MAJ 운동의 일부 지지자들은 왜 외국인을 고용하느냐며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비자가 일부 회사에서 저임금 직종을 채우는 데 사용된다고 비판하며 이를 미국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봅니다. 셋째, 주요 기업과 H-1B 비자. 아마존,
구글, 테슬라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타타 컨설턴시, 코그니전트, HCL 어메로커 같은 IT 서비스 기업들도 H1B 비자를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인도 출신의 기술 인력이 이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IGA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H1B 비자를 받은 기업은 매출과 직원 수가 증가하며 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특허 취득 수가 늘어나고 미국과 인도 모두에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넷째, 프로그램 개편 논의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H1B 비자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에 이 프로그램을 개편하려고 시도하며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인상하려 했지만 이 개편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자는 H1B 비자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동시에 프로그램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앨런 머스크 또한 H1B 비자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섯째, H1B 비자의 미래. 앞으로 H1B 비자가 어떻게 개편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미국의 기술 산업은 계속해서 이 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술 인력 부족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H1B 비자는 그 격차를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는 4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외국 출신 기술 인력의 비율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 H1B 비자는 미국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H1B 비자가 미국 기술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비자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